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리콜 아시죠? 자동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 판매사에서 대대적으로 수십만 대 아니면 수백만 대 아니면 수천만 대를 리콜해서 서비스를 한 다음에 다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리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보험 및 그 금융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도 리콜 제도를 해야만 될까요? 특히 연금보험 판매 이후에도 잘못 판매했다면 리콜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잘못된 사람은 그런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전문가로 판매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겠죠. 물론 현재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못 팔았는데 잘못 팔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 손해보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은 모른 척 한다면 이것은 금융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처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간은 원래 자랑하기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높거나 성공했거나 부자가 됐거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출세했거나 유명해졌거나 그랬을 때 그 자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치 사랑은 기침과 재채기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자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최고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인간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자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감추고요. 겸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엄청납니다. 존경까지 받으면서 잘 사는 방법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을 한다는 것은요, 치밀한 계획과 어떻게 보면 교활한 그런 전략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마저도 제가 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요, 어떻습니까? 겸손도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터득했던 사람의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요새 대세인 뭐 독일 차일까요? 아니면은 미국 차일까요? 미국 차는 뭐 자동차 왕국 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뭐 신흥은 아닙니다. 요새는요. 엄청나게 자동차 대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본 차일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 차 아닐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요, 1966년도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죠. 지금까지 50년 동안 40초에 한 대씩 팔린 차가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는 물론이고요. 스테디셀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몇백만 대는 팔리고 있죠. 100만 대 이상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도요타에서 생산한 카로라라고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카로라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카롤라라고 하죠. 바로 영어로 화관이란 뜻입니다. 그 꽃으로 만든 관이죠. 그거를 일본식 발음으로 카로라라고 발음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차고요. 차종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카롤라의 누적 판매 대수는요, 5,200만 대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최고의 자동차 회사, 최고의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잘못됐다면요, 요즘은 쉬쉬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리콜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도 우리가 최근에 알 수가 있듯이요.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가 가속 페달 등의 결함 등으로 리콜을 무려 1,000만 대 이상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7만 대를 올해 초에 리콜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리콜을 하는 것일까요? 리콜하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를 믿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콜을 통해서 엄청나게 판매한 이후에 다시 유지보수 애프터 서비스라니까 손해가 막심할 텐데요. 리콜 서비스는 무료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든 단점을 피해서라도 그런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자동차에서는요, 엄청나게 향후에 그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판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콜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단기간에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은 자동차 회사가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바로 리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요.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속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셈이 나쁜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전략을 실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엎질러졌다 하더라도 주워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는 똑똑할지 몰라도 사람은 똑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쉬쉬하거나 숨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오리발을 내밀거나 어떻습니까? 책임 회피로 나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법인하고 회사와 개인의 인간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은요, 꿩 아시죠? 꿩의 부부가 그 수콩은 장끼라고 하고요. 암콩은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 까투리라고 합니다. 장끼하고 까투리가 같이 있었을 때 유능한 사냥꾼은요, 사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장끼를 먼저, 큰 장끼죠. 털도 깃털도 아주 멋있고 장끼를 잡으려고 먼저 총을 쏘게 된다면요, 절대로 까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투리를 먼저 쏴서 잡으면은 장끼마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끼는요, 장끼를 만약에 총을 쏜다면은 까투리는 놀라서 도망갑니다. 날아가 버리죠. 하지만 까투리를 쏘면요, 장끼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습니다. 그 까투리 옆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애보가 아닐 수 없는데 그때 잔인하게 사냥꾼이 총을 쏜다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은요,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못하고 큰 것부터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나온 김에 꿩의 특성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투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덤불 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실 까투리는 그 약간 갈색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색 같잖아요.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은폐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한테 잡히기 십상이죠. 그런데 인간도 이렇게 어리석게 까투리처럼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잘못된 컨설팅이나 안내를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면 갖은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몰리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사죄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이 아니죠. 사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다가 핑계를 대다가 정말로 잘못이 백일하게 드러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사죄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가입자가 피해를 입고 그런 모습에 식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현명한 선택 무엇일까요?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명한 선택이고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현명한 것입니다. 비록 교활할지라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남들이 그렇게 해서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은 당장 위급하니까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잘못된 안내와 컨설팅으로 순진한 고객들이 만약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이렇습니다. 잘못된 안내라는 것이 이렇죠. 국민연금보다 2배나 더 주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좋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데 그것보다 2배 더 줍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새로운 연금이 나왔나 보다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입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안내가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그대로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고객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중에 원성을 감당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결과 빚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통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했다면은요,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처럼 리콜 서비스를 바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리콜 서비스를 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리콜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중형차 2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고객의 손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연금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원을 10년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3,600만 원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요. 3,600만 원에 대해서 기회비용 손해는 마치 10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70년, 80년 동안 벌어지다 보니까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100만 원 내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또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으면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도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리콜처럼 리콜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리콜을 하는데 연금보험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빚다 보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 리콜보다 더 심하게 더 빨리 연금보험도 리콜을 해줘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리콜 서비스 해주는 제도, 만약 리콜 서비스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요, 청약차를 하도록 유도하고요, 만들어주고 품질보증 위반 해지로 3개월 이내 해지하고요, 3개월이 넘었다면 잘못 판매한 것을 시인해서 민원 처리로 고객한테 원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요, 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 팔았다면 무조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원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 리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연금 설계, 은퇴 설계, 교수,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나 보험상품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연금 리콜 서비스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고객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연금 리콜 서비스가 되겠고, 자신의 실수를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런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 물거품처럼 사라지고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사막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사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잘못이 착각이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하려고 한 행동이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고의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리콜을 넘어서 사죄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험이나 기타 등등 금융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선배로서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비아냥되는 듯이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가령 이렇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파리 한두 마리 들어오게 되는 법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팬덤이 격려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파리마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은요, 정말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모두 다 파리로 매도했고요, 그런 파리를
그 사랑한다는 정말로 악어의 눈물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장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죠. 아주 심플합니다. 잘못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말 있죠. 저야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sorry 하면 돼요. sorry.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한국말로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젊은이가 나이 어린 친구가 그죠? 어쩌다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은요. 감성에 호소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까투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보험이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반인들보다도 대고객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신의와 성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그 잣대를 높여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정 아는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유교의 대가인 공자가 한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잘못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 잘못된 점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파리 한 마리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해 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까지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상태에서 사죄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사죄가 아니죠. 사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린 거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진정성 있다고 보겠습니까? 자, 차치하고요. 자산이 많다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3,300여 차례 컨설팅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솔루션의 정수이고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대계 동안 어떻습니까? 대계를 이룰 수 있고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죠.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번 합니다. 강남역 공간 이지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강남역 5번 출구 197m 그러니까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오시고요. 잠깐 걸으면 바로 금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대중교통하고 도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자동차도 리콜하는데요. 왜 연금보험 잘못 팔았으면 리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리콜하는 것은요. 비록 자기가 손해가 당장 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지 않고 더 많은 어떻습니까? 판매나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그 인간이 현명해질 때 하는 교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활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소비자한테도 유리하니까 반드시 교활한 방법을 쓰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